저는 어릴 때부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걸 처음 20대 때 취업을 이제 하고 나서 깨달았는데, 적게 일한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좀 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회적 구조를 그 당시의 나이에서는 제가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나이도 먹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게 일하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많이요. 그런 종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깨우쳤던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꽤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출발 함께 해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3위는 빨리빨리 망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이게 과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 빨리 망한다는 개념에는 굳이 어떤 뭐 큰 사업을 망하거나 혹은 내 인생이 망하거나 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때 가격이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210만 원이었으니까 엄청 비쌌었죠. TV에서 한참 이제 광고를 하던 그 삼보 컴퓨터의 체인지업, 그 박찬호 야구 선수가 광고하던 그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3.2기가에 램은 32메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 볼 일 없지만 그때는 꽤 파격적이었어요. 하루는 제 친구가 제 하드디스크에다가 윈도우 98을 설치를 해주고 게임도 많이 깔아줄 수 있다면서 하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었고, 컴퓨터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친구이고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저는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떼는지도 몰랐으니까 그 친구가 하드를 가져가게 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윈도우 95를 쓰던 저에게 윈도우 98도 설치를 해주고 여러 가지 게임, RPG 쭈꾸루, 뭐 삼국지, 뭐 엄청 많은 게임들을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저 고마워서 우유랑 뭐 빵도 사주고 PC방비도 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알고 봤더니 사기였어요. 어떤 사기였냐면, 제가 준 건 3.2기가 하드디스크였는데 다시 받은 거는 1.2기가였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 인생 최초의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때 이후로는 아무리 친구라도 대가 없는 어떤 선의는 바라지 말자라는 인생 신조가 좀 생겼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의 저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컨설턴트, 강연, 작가 이런저런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성장하기까지는 꽤 많은 도움이 된 부분이에요. 그게 이것 외에도 어릴 적에 이제 도박으로 몇십만 원을 날리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이야기, 월 소득이 그때 300이 채 안 되던 시절에 주식으로 500만 원을 날린 이야기, 또 뭐 초등학교 시절 때 뭐 왕따를 한 3년 정도 당하면서 정신병 초기 증상까지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등등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망해보는 거,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보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주위를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인생의 어떤 기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기회만 잡으려는 그런 부류도 많아요. 실패해보지 않는, 망해보지 않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이제 빨리 망해본다라는 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나중에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작게 여러 번 망해보면 나중에 큰 일을 할 때 그게 밑거름이 돼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진짜 크게 망하면 복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조금 더 나이 어릴 때, 돈이 없을 때 그런 실패를 좀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데미지는 나에게 엄청 큰데, 정신적인 데미지는 거의 뭐 10억, 100억 이상인데 그 당시 돈으로는 100만 원, 1000만 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말 큰 돈을 태워서 무언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한 발판이 이런 망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당시에 주식으로 돈을 잃고 왕따를 당하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꽤 지난 일이긴 한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돈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빌려주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줄 수는 있어도 빌려줄 수는 없다.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얼마다. 이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 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았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좀 차가운 얼음장 같지만 그때 당시 그 상황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뭐 필수적인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작은 실패를 더 빨리 해보는 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중에 2위로 중요한 건 스킬의 레벨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스킬은 기술인데 제가 스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술과 스킬이라는 어감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술 직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무언가 기계를 고치는 기술이나 뭐 엔지니어 성향이 조금 강하게 그렇게 좀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킬은 분야에서의 스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면 해당 분야의 스킬이 조금 뛰어나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장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시작을 하진 않아요.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스킬을 습득하는데 여념이 없죠. 배우려고 하고 그때 가서 공부하고 그때 가서 무언가 좀 음식에 대한 거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준비, 조준, 팡! 발사가 아닌 준비, 팡! 발사하고 조준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장사는 아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통계치로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사를 하고 나서 조준할 힘이 없어요. 그 여력이 없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면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게 계속 레벨업이 되어야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빛을 내서 창업을 하고 일단 뭐 발사를 하고 조준을 하려니까 조준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노동력이 그냥 형편이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름의 다들 이제 스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스킬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이나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데 이 스킬이 남들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숙련도만 필요한 스킬인지 아니면 따라해도 따라할 수 없는 진짜 스킬인지 따져봐야 돼요. 식당에서 하는 서빙은 숙련도가 거의 중요한 직업이죠. 그래서 식당 서빙 알바로는 사실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시간당 수익이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낮아요. 시간만 지나면 잘하게 되는 그런 업무인 셈이죠. 물론 뭐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력난이다 뭐다 해도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는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하지만 이 알바를 공급해주는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회사의 대표는 어떤가요? 특별한 기술이 있죠. 사람을 어떻게 모아서 필요한 곳에 뿌려주고 어떤 식의 수수료 체계로 계산해서 뭐 수익을 얻는지 그 운영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킬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 6개월 정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6개월 정도 하니까 생활 중국어는 그냥 하겠더라고요.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대화도 되고 어디 가서 뭐 물건 살 때 돈도 깎고 술집 가서 진짜 술값도 좀 깎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침이 없었어요. 정말 재밌게 생활을 했는데 현지인하고도 대화가 잘 되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단지 회화뿐이었어요. 저와 함께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어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중국에 살면서 그저 대화하는 데에만 치중을 했는 반면에 그 친구는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스킬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교수나 이런 선생님들 보면서.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 레벨업을 한 거죠. 가르치면서 자기도 배우고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상담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얘가 이제 성적이 오르고 HSK 같은 거를 딸 수 있는지 저는 할 수 없는 걸 그 친구는 한 거죠.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킬 레벨업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숙련도에 목숨을 걸고 경력을 좀 중요시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90년대 아니 2000년대까지는 이런 게 뭐 잘 먹히고 잘 통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2023년 앞으로 이제 4년 5년 더 가면 갈수록 그 스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그냥 진짜 작은 스킬 하나로 뭐 예를 들면 콘텐츠를 만드는 스킬,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스킬, 유튜브를 잘하는 스킬, 블로그를 잘하는 스킬,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는 스킬, 또 이런 걸 또 가르치는 스킬, 경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숙련도가 필요 없고 오로지 결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스킬적인 레벨업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숙련도만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경력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 내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망의 1위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저 역시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일주일 전에도 했고 뭐냐면 경험에 대한 투자입니다. 너무 좀 식상한가요? 아니에요. 잘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식상하지 않은 이야기도 아마 없을 거예요. 2023년 들어서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다면 진짜 삶에 적용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의 결과치가 내 사업의 결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경험을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제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콘텐츠가 참 많은데 시간이 되시면 인스타 검색창에다가 장사 건프로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걸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와서 구경을 해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신선한 그런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뇌 구조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발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경험이 중요하다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우친다면 그때부터는 익숙함을 조금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직업적 경험을 떠나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포함이 되는 이야기인데, 늘 가던 김치찌개집을 가지 않고 아무도 잘 가지 않는 허름한 김치찌개집을 일부러 좀 가보는 거죠. 늘 가던 길로 또 가지 않고 좀 더 멀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보는 것이고, 차를 타고 매장을 맨날 나갔다면 걸어서 매장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 특성도 일부 있지만 전문점에서 전문점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걸 시켜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익숙함을 탈피하기 위해서죠. 작년 여름에 육개장 프랜차이즈들을 모조리 제가 가면서 여름에만 파는 냉면을 먹곤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로스팅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코코아를 일부러 주문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마카롱이 유명한 곳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기도 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익숙한 건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해요. 모든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직업도 그래요. 당장에 그만둘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보다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한 그런 시야가 트인다면 그때는 익숙함을 탈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로 퇴사를 하고 있는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다녀왔는데 무언가 큰 걸 제가 얻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뭐 여행 겸 또 일도 있었고 인사이트도 얻을 겸 뭐 겸사겸사해서 가보고 싶은 곳들도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곳들을 이렇게 가면서 신선한 자극을 진짜 많이 받았죠. TV에서만 보던 그랜드 캐년도 가고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홀슈밴드라는 곳은 진짜 갑자기 눈물이 펑 날 정도로 감동이더라고요. 그 경치가. 이런 경험이 지금 당장에는 제가 수천만 원을 쓰고 왔는데, 수천만 원을 쓰니까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에서는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하신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경험에다가 투자하세요. 경험 없이는 더 큰 시장을 사실 보지 못하고 익숙함에 좀 사로잡힐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당장 주문하려던 매일 먹던 그 메뉴 대신에 새로운 걸 한번 주문을 해보세요. 배민에서 맨날 이거 먹었는데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막 주문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매장은 어떤 식으로 배달비를 왜 이렇게 적게 받지? 이 매장은 배달비를 엄청 많이 받네? 이 매장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지? 이런 경험들 많이 하면 내가 운영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당장 차를 타고 갈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늘 소설만 읽으셨다면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기계발서만 맨날 읽으셨다면 소설이나 시집을 보는 것도 좋아요. 제 책도 여기 보이시죠? 제 책도 읽어보시면 아마 인사이트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 중에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라는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걸 집필한 호리에 다카오미는 이제 도쿄대를 자퇴한 그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도쿄대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하지만 경험에 투자하고 나서부터는 승승장구해서 IT 기업의 CEO가 되었고, 일본 기업가 중에서는 트위터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가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아끼는 것에 투자하면 기회라는 게 다가오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에 투자를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겠죠. 알게 되면. 이런 경험이 익숙함을 우리가 좀 탈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불꽃 튀는 스파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그리 어려운 건 없죠. 빨리 망해보는 것, 숙련과 경력이 아닌 스킬을 레벨업 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는 것, 이 3가지가 꾸준하면 언젠가는 남들보다 적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거예요. 그런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몇몇 이제 보이는데, 일하는 게 즐겁다고는 하지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한순간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그건 행복함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닐까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열심히 해야겠죠. 당연히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망해도 보고 뭐 스킬도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경험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궤도에 오르면 휴식을 해야지 더 높은 궤도에 이렇게 빵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고요. 더 신선한 경험을 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콘텐츠가 많은 분들의 미래를 꼭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한 번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꽤 많거든요. 정리되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인스타가 만약에 없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경험 리스트에 인스타 해보기를 올려놓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그럼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공프로였습니다.